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철강 금속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이제 국내 두 개 있는 이제 고루업체 중에 하나인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봉영광 부분도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1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같은 날 이제 산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산업보고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실망도 했지만 기대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실망을 했고 무엇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스러웠던 거는 이제 차강판 가격 협상입니다. 지난 5월 말 이제 현대제철이 현대기아차죠.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와의 차강판 가격 협상을 마무리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을 했고요. 협상은 이제 5월 말에 마무리됐지만 이제 가격을 적용하는 기간은 4월 1일자부터 해가지고 톤당 5만 원 인상하는 걸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차와 기아도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죠. 그래서 계열사끼리의 협상입니다. 한 2017년 5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만 4년 만에 인상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자동차판 가격이 얼마다라고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강판 가격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톤당 5만 원이라는 게 몇 퍼센트를 인상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4년 전 대비해서 현대제철의 이제 원재료, 주요 원재료가 이제 철강석이랑 원료탄이죠. 4년 전과 대비했을 때, 참고로 이제 쇳물 1톤 만드는데 철강석이 이제, 한 1.6톤 정도, 그리고 석탄이 한 0.7에서 0.8 정도, 요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해보니, 쇳물 1톤에 들어가는 생산 원가가 5만 원보다는 더 오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조금은 실망했다. 저는 한 8만 원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열사 간에 이제 그런 협상이다 보니까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현대제철이 원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는 내수 공급분입니다. 참고로 현대제철은 현대차 기아가 국내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공장이 있는데 내수용이랑 해외 공급이랑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건 이제 내수용이고요. 해외 쪽은 아직 이제 협상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비중은 약 6대4 정도 됩니다. 해외 공급분은 아직까지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마도 내수보다는 가격 인상폭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외 공급분 같은 경우는 현지 가격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간 그 산업자료 보시면은,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해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럽 가격이 나와 있는데, 해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던가 유럽이 가격이 올라간 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수 공급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폭의, 차강판 가격이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6대4라고 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현대제철이 현대차 기아에 공급하는 차강판 가격은 내수 기준인 5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철강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판재류, 봉연광유 하고 있고, 뭐 이 특수광이라는 부분을 뭐 봉연광유로 이제 분류도 할 수 있겠지만 따로 하나 떼어내서 써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제철이 이 특수광, 특히 이제 당진에 있는 특수광 공장이 이제 계속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따로 떠내봤는데 이렇게 세 개 전부 다 이제 개선이 좀 나타난 모습입니다. 차강판 가격 인상폭이 내수 공급분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친 건 맞지만 해외 공급분 인상이 생각보다 커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 열연, 냉연, 차강판을 제외한 냉연, 후판 모두 다 스프레드 개선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봉연강유 역시 이제 시장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철근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톤당 유통 가격이 한 130만 원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철근 공급 가격 정책을 건설사와 분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만약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뭐 올라갔다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유통 가격은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유통 가격이 막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단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뉴스 보면 6월에 한 차례 인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가격 그대로 이제 실적이 2분기에 다 반영되지 않겠지만은 뭐 시기의 문제라고 제가 써놨다시피 3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특수강 역시 이제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회복이 기대게 됩니다. 지난 5월에 현대철 당진 공장에서 좀 인재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받으면서 1열연 공장이 1개월 넘게 작업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생산에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생산을 못함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금일 이제 11일인데요. 금일 오전에 나온 뉴스는 이 1열연 공장의 생산이 다시 재개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개월 정도 1열연 공장이 쉰 게 원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기준으로는 한 4,300억 원, 연결로는 한 4,700억 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 저전용 후판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근데 상반기 부분인데 1분기 때 반영을 못 했거든요. 좀 협상이 늦어져서 이걸 이제 2분기 때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분기도 차항판 가격 인상 효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열연이라던가 후판이라던가 차항판을 제외한 냉연 역시 모두 다 이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예상 BPS 기준 타겟 PBR을 한 0.5배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는 한 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 63,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국내를 대표하는 고로업체 중에 하나인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 봉연가 업체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항판 가격 협상이 좀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이 가격 인상이 예상보다 좀 많이 되고 있고, 봉연강 부분도 개선세가 좀 이어져서 실적 개선세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